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고 그 모습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에게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로 지금 함께 걸어가며 길을 만들어 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목소리. 늦둥이 아기 강아지를 오늘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 말이 강아지도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하고 좀 멀어도 댓글 내용이 좋다고 하는 곳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30분 거리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강아지를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 예쁜 누뚱이 아기 강아지를 도시락 챙겨 유치원에 일찍 모셔놓고 집으로 와서 남편과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강아지 소지품이 빠지진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목걸이도 했고 점심도 챙겼고 밥 상하지 않게 아이스팩도 넣고 더 없나 하고 중얼거리며 식사를 끝날 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03이라는 번호가 뜨니 받고 싶진 않았는데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고 조금 늦게 말을 하니 상대 쪽에서 먼저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두어 번 들렸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끊으려고 했는데 다시 말소리가 들렸고 저는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가 하는 말이 김보라님 본인이신지요? 여긴 성모병원이고 정형외과 교수님 수술 예정이 맞냐고 하면서 자신은 외래 담당 간호사인데 내일 입원하기로 하셨지요? 하고는 시간이 되시면 지금 입원도 가능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러겠다고 말했고 몇 시까지 입원하면 되냐고 하니 2시 입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12시 30분을 확인하고 서두르며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멘탈이 나간 듯 했습니다. 밤근무를 하고 와서 쉬어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입원한다니 마음이 급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마 지금 입원하고 수술을 대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개인 병원도 아니고 무슨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입원을 하냐고 진짜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수술이 아니기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가방을 들고 병원을 향했고 간호사쌤 말대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잠시 후 바로 병실 배정을 받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병실엔 어르신들만 계셔서 저는 커튼을 닫고 혼자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는 환자 확인과 혈압 체크를 하면서 많이 놀랐겠다고 했고 미리 입원해 주어 고맙다고 재차 인사를 했습니다. 회진 때 교수님이 오셔서 급하게 부탁드려 죄송하고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오히려 부친상의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 오히려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사를 마치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 중 다급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의료진들 또한 이유를 몰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깨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 수술도 아닌데 내가 걱정을 했나? 왜 이런 꿈을? 더구나 이 짜투리 잠에 그냥 어리둥절했습니다. 전 컨디션도 좋고 가벼운 핀 제거 수술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평소 수술 후 마취해서 잘 깨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새 핸드폰 너머로 잠시 병원에 갈 테니 잠도 안 올 텐데 병실 앞으로 나오라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따 자겠다고 하니 가족들은 혼자 있으니 좋으냐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미리 입원해 주어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듣고는 회진 후 오후에 수술 예정이라던 일정이 오전 10시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톡하던 중 수술방으로 이동되었고 이동 중에 수술 시간을 잘 부탁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수술방으로 오셨고 제 상황을 다시 얘기해주고 꼼꼼히 체크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술방에서 레드선 잠이 바로 들었고 얼마가 지나갔는지 모르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야, 보라야.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쯤에도 그 목소리는 재차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꺼풀이 무겁게 들렸고 제 앞엔 오래전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땐 엄마도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수술방 쪽 문이 열리면서 깨셨네요. 병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하고는 병원 직원분이 저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병실에 들어와서도 마치 누군가 강훈련을 시키는 듯 몽롱한 상태에서도 일어나 앉아 움직이고 기침하고 송운동을 하며 정신을 잡아놓은 듯 했습니다. 수술 8시간 후 늦은 저녁을 먹고 병실 복도를 걸어다니며 운동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마취가 오늘 바로 깼다며 웬일이냐고 했고 제게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리 서두르냐고 좀 쉬엄쉬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수술 전, 수술 중 꿈 이야기를 했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자들 무리 중에 한 어미 사자가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미 사자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처럼 작은 새끼 사자를 안고 핥아주었습니다. 그날도 어미 사자는 새끼에게 다가가 품에 꼭 끌어안았고 새끼는 어미 사자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사자를 품에 안은 채 쓰러졌고 새끼 사자는 어미 품을 파고들며 울어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